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30대 여성이며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께 사연을 이야기해 드리는 것을 즐기고 있어요. 아마도 이곳에서 사연을 듣지 않았다면 현실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제 곁에서 벌어진 일을 통해 이 세상에 얼마나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지 깨달았고, 어떻게 하면 가장 믿을 수 있는 가족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게 되었어요. 이야기를 통해 처음에는 보통 가족으로 보이던 우리 가족의 실제 모습을 근접해서 알게 되었고, 얼마나 추악한 일이 벌어지는지도 알게 되었어요. 비록 제게 벌어진 일은 아니지만 제 곁에서 목격하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사연을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제 부모님은 둘 다 평범한 사무직원으로 일하셨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꾸준히 사회생활을 하셔서 학업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제가 학교를 다닐 때도 부모님께서는 항상 제 공부를 잘 지켜보시려고 노력하셨죠. 제게 좋은 공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여러 번 이사를 하셔서 어떤 공부를 좋아하고 뛰어나도록 유도해 주셨어요. 어릴 때는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많았지만 공부에 열중해야 했던 고디였기 때문에 학원을 다니기도 했죠. 부모님의 열정 어릴 때부터 제게 많은 영향을 주었어요. 한 경쟁 덕분인지 나도 학업의 중요성을 나이에 비해 빨리 깨닫게 되어 공부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사는 곳의 분위기가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천재적으로 공부를 잘하지는 않았지만 12년을 성실하게 학교 생활에 참여해 서울의 중상위권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과 제 기대는 높았지만 친구들보다 나은 대학에 입학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대학 입학 후에는 부모님을 위해 노력하여 걱정을 덜어드리고 싶습니다. 회계사가 된 것은 2학년 때부터 목표를 세워 집중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여성으로서 1, 2 사회에 진출하며 3법을 습득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노력했습니다. 취업하고 싶지만 다른 경쟁자들을 앞지르지 못하면 뒤처지는 생각 때문에 조금 어려웠지만 저는 학교에 다니면서 공부를 하며 1차 시험에서 운이 좋게도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2차 시험에서 조금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다행히 유예를 받았던 과목 덕분에 두 번째 시도에서 합격할 수 있었어요. 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회계사 시험에도 합격한 후 남은 시간을 활용해 외국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제가 원하는 회사에 채용되었고 만족할 만한 경력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회사에서 운명의 상대를 만나 결혼까지 한 후 더 안정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전하는 내용은 이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우수한 성적을 보였고 모범적인 태도로 스스로를 이끌어왔습니다. 가정에서는 훌륭한 부모님과 존경받는 남편 사이에서 자라왔습니다. 특히 어머니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품은 것으로 보이는데 어머니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려운 시간을 겪으셨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을 받아 예의 바르게 자라난 것으로 추측됩니다. 남편과 형제들을 사랑하며 키운 어머니의 힘든 과정을 듣고 어떻게 그런 힘들게 살아왔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존경심을 통해 어머니를 더욱 존경하고 어머니와 함께 살고 계신 남편의 형님 내외분들을 만나기까지 그녀가 유능하게 살아온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장남이신 아주버님과 결혼한 후 어머님과 함께 살아오고 계셨어요. 제 남편은 물론 아주버님도 어머님의 힘겨운 삶을 잘 이해하고 있기에 어머님을 위해 함께 사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저희 형님이 효자라 어머님이 혼자 계시는 것을 싫어하셨고 결혼할 때부터 어머님과 함께 사기로 하고 집을 구해서 어머님과 함께 살고 있어요. 그러다가 조카가 낳아지고 이제는 세 가족이 함께 살고 있어요. 이야기를 듣고서 제 주인님도 아주버님은 물론 형님이 되실 분도 매우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이 참으로 대단한 결정이라고 느꼈죠. 처음 방문한 어머님 댁에서 만난 어머님은 저를 매우 친절히 대해주셨어요. 잘 왔다, 은선아 라고 불러도 되겠니? 라는 말에 저는 감사했고 어머님께 선물을 드리기 위해 준비한 선물도 받아주셨어요. 처음에는 답답했지만 어머님과의 첫 만남이 기분 좋았습니다. 은선이는 남다른 센스가 있어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래서요, 꽃이 정말 예쁘네요.
너 아직 여기 있었니? 네, 미야. 너 뭐 하니? 얼른 가서 차나 좀 내와. 뭐 하러 여태 여기 있었어? 아니. 최소한 인사를 좀 하려고 있었어요. 인사했으니까 얼른 들어가서 차 맛 좀 내와. 어머니, 나는 괜찮은데요. 물만 주셔도 돼요. 무슨 소리야? 손님이 왔는데 대접을 해야지. 그래. 우리 영당 같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 입사 동기로 만나봐. 어머. 우리 영당은 아무나 못 들어가는 곳이야. 은선이, 너는 아직 젊은데 벌써 사회생활을 해서 참 대단한걸? 나는 선이가 예쁘면서도 더 중요한 게 능력이 되니까 좋다. 난 늦은 젊은 사람은 밖에 일을 해야지. 살림 사는 여자들은 예전처럼 힘들다. 요즘엔 가전제품들이 알아서 다 해주는데 뭐 할 일이 있나? 그냥 집에서 놀고 먹는 거야? 물론 너희도 결혼하고 상의를 해야겠지만 애를 낳고 나면 일을 이어가는 여자가 멋진 거야. 내가 너무 앞서간 말이었네. 영어랑 은선이랑 애를 낳으면 내가 키워줄 테니 혹시나 일 못할까봐 걱정하지 마라. 내 말씀만 해줘도 감사해요. 형님과 제대로 인사 나눌 새도 없이 어머님 손에 힘겹게 주방으로 들어가 심형님은 얼마 후 거실로 찻잔을 들고 오셨다. 이제야 모두 앉아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했어요. 어머님처럼 하고 싶었는데 이게 뭐야? 여기 뭐가 묻었는데 너는 손님에게 낼 찻잔을 뭐라고 물었니? 저도 미쳐보지 못했는데 잔받침에 티끌이 조금 묻어 있었나 봐요. 어머, 미안해요. 좋은 걸로 건네다고 안 쓰는 걸 꺼내는데 얼른 다시 해볼게요. 아니에요, 형님, 괜찮아요. 그냥 먹겠습니다. 잘 보이지도 않고 입에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요. 아니야, 은산아, 너는 손님이다. 어떻게 그런 일에? 이 깨끗한 잔으로 새로운 걸로 내와. 그리고 차도 손님에게 선물로 들어온 걸로 올바르게 준비하고 너는 살림만 산다는 사람이 이게 뭐니? 손님 앞에서 창피해할 만큼. 아예 처음엔 옆에서 내가 가르쳐주라고 널지도 않아. 우리 은선이면 어려워서 차랬을까 싶은데 일하는 사람들은 살림도 척하면 척하지. 알겠니, 어머님. 정말 괜찮아요. 물때 같이 보이던 개래요. 설거지하고 말리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형님 제가 괜히 고생하시는 것 같네요. 아니, 아예 내가 첫째 며느리랑 오래 사니까 편한 사이라서 그렇지 모르지만 혹시 운선이가 오해를 못했으면 후회했겠지. 처음 뵙는 자리였지만 어머님은 그렇게 결혼한 우리는 서로에게 많은 것들을 배웠고 서로를 도와가며 삶의 여정을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든 함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길러왔습니다. 그 어려움도 살면서 극복하고 그 경험을 통해 우리의 사랑과 신뢰는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 더욱 행복하고 기쁨으로 가득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집 아이들은 안정된 회사에 다니고 있어도 대출이 안 나와서 부모님께 손을 내밀어 돕는 것이 어렵다고 말하고 있지만 역시 내가 맏며느리로서 행운이 없어도 둘째 며느리를 돕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것도 아니고 우리 나이에 부모님의 도움 없이 집을 사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것도 사실이고 이러한 우리의 노력을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것에는 정말 감사했어요. 그러나 그런 동안에도 저와 형님을 비교하듯 형님을 비하하는 듯한 어머님의 말씀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형님이 집을 가져오지 않아서 불만을 품으시기라고는 어머님을 모시고 살았기에는 그럴 필요가 없었고 다른 부분에 마음에 안 들기에는 형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셨고 우리 처가는 정말 부럽지 않았어요. 아주 만약에라도 당신이 형수님을 괴롭히는 일은 있을 수 있는데 형수님이 당신을 괴롭히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정말 이해할 줄 모르시고 참 답답했습니다. 아무리 나가도 달인이라고 해도 형수님과 마주치면 거의 어머님처럼 다 저를 챙겨주시기 때문에 형태였던 것도 형수님의 덕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당신도 형수님과 잘 지내기를 바래요.
말도 부드럽고 친절한 분이라서 당신이 먼저 다가가면 좋아하실 겁니다. 남편이 말한 대로 제 경험상 형님은 더 순하고 착해요. 그리고 그런 형님의 배려 덕분에 제가 감사해야 할 일이 참 많았어요. 사무 업무가 너무 바빠서 결혼 후에도 시댁에 가보는 일이 참 어려웠어요. 저희 일이 바빠지면서 바쁜 업무로 인해 시간을 맞추기가 어려웠어요. 노력했지만 그만큼 마음을 전하지 못한 것이 죄송스럽고요. 특히 제사가 많아서 더 마음이 불편했어요. 수염 어머니는 밖에서 일하시는 게 우선이라며 배려해 주셨지만 저는 형님께 죄송한 마음이 컸어요. 형님께서는 항상 제게 편한 말로 대해주셔서 감사했어요. 저는 죄송하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형님은 항상 동서가 피곤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동서는 어머님을 도와드리러 가서 잘 지켜주어야겠어요. 함께 해주세요. 이럴 때가 아니면 언제 형과 대화를 나눌까요? 이것은 제가 선물하려는 것입니다. 형님의 물건 한 개랑 나눠서 사용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런 일을 하지 말아요. 어차피 나는 집에만 있어서 이런 것을 하거나 다닐 곳이 없어요. 아니에요. 형님이 너무 감사하고 죄송해서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보답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형님 고생 많으셨는데 마사지라도 받고 쉬세요. 다음에 꼭 참석해서 도와드릴게요. 매번 말로만 돕겠다고 했었죠. 형님에게 감사하고 미안함을 표현할 방법이 없었던 제가 선물이나 수고비를 주는 것으로 좀이나마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종종 어머님이 들릴 때가 있으면 형님 선물과 수고비를 챙겨 같이 드립니다. 어느 날 저녁 준비를 하면서 주방에 계신 형님과 함께 있을 때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님이 목격하신 거죠? 왜 이러니, 은선아, 내 손에 있는 것은 뭐야? 아, 저번에 형님 못 도와드렸어요. 감사한 마음으로 선물을 드린 것은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너는 은선이에게 얼마나 잔소리를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은선이가 너에게 퍼스널 공간을 제공할지 안 제공할지가 결정된다. 너는 사람을 소중히 생각하는 마음이어야지.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미안해서 형님께 선물하려고 했어요. 나 창은선, 이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야. 너가 오고 싶지 않아서인 것도 아니고 회사에서 바쁘게 일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야? 미안하지만 아이들은 자신의 할 일을 해야 해. 너가 미안해 할 것 없어. 게더라도 어떨 때는 돈을 아끼는 것도 중요해. 내게 준 돈은 내 용돈 좀 더 주라고. 그것은 못하더라도 아이들을 돌봐주고 채워주고 평생 도와주는 건 내가 해줄 것이야. 당연하지 않겠니? 은선이, 혹시 시어머니가 사는 형님이 불편해할까봐 몰래 줬는데 그러기를 잘했어. 글쎄, 들킬까 봐 걱정을 했었는데 시어머니는 심한 말을 하셨고 내 행동 때문에 형님만 더 잔소리를 들으셨어. 처음에는 어머니의 행동이 그리 하찮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어. 시어머님은 며느리를 꾸짖을 수도 있고 둘보다 더 오래된 관계로 편하실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어머니는 형님이 잘못을 했을 때에도 항상 형님을 비난하셨어. 이런 광경을 종종 볼 때 나는 엄마는 형님을 혼내기 시작했어. 가정일과 육아로 힘든데 시집살이하는 형님을 보면 안타까워서 도와주고 싶었어. 시집 살고 있지 않은 나도 할 수 있는 일은 자주 보러 가서 어머니 몰래 형님과 시간을 보내고 응원의 메시지와 선물을 준비하는 것이었어. 하지만 어머니는 나의 도움 없이 형님을 괴롭히기 시작했어. 은서야, 밥 먹었니? 오늘 요리를 할 테니 재료 좀 가져왔어. 안 돼, 힘들 것 같은데 여기 와서 쉬어도 돼.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시켜으라고 말했지만 나는 준비한 요리를 하고 싶다고 했어. 형님께 선물을 줘서 미안함을 표현했지만 늘 도와드리고 싶었어. 그래서 형님이 휴식을 취하도록 준비한 자리였지만 어머니는 형님이 쉬는 것을 싫어했던 것 같아. 형님을 계속 부르고 돌봐주셨어. 당신이 타박을 받았어요. 그러자 너는 물러나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동생이 주방에 있으면 무조건 도와줄 거라고 주방 근처에 붙어 있어야지.
당황해서 그러고 있는데 하염없이 고집을 부리고 있는 나 자신이 정말 바보 같다고 느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M자 동생, 내가 뭐 하면 좋을까요? 어머님, 정말로 제가 혼자 할 수 있어요. 형님이 도와줘도 되는데 괜찮다고 해도 계속해서 끌어당기고 계신 어머님을 본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러자 형님은 조용히 어머님에게 나에게 말해주시면 되니까 그냥 내가 뭘 하라도 한다고 하길 아무 소리 없이 물러나라고 말씀하셨어요. 동생, 그냥 내가 뭐 하나. 아무거나 해줘. 그 당시 형님의 표정과 목소리를 잊을 수가 없어요. 마치 협박당하듯 저에게 부탁하는 눈빛과 침착한 표정을 보며 괜히 문제를 일으켰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뜻하지 않게 결국 형님이 일을 도와주려 하시게 됐었습니다. 다행히도 모두가 만족하는 식사 후뿐만 아니라 저는 형님과 주방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어머님이 주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은선이 덕분에 처음 먹어보는 요리도 맛보며 호재를 나누어요. 오늘 고생 많았다. 너뿐 아니라 나까지 너를 정말 좋아한다. 여기 앉아서 쉬어라. 요리하느라 수고 많았는데. 사이거 정말 말이 많아서 너무 어려워 처음엔 왜 이런 말들을 하는지 전혀 이해가 안 됐었지만 계속 읽어나가니까 전체적인 이야기의 흐름을 조금씩 알게 되었어. 이야기의 내용을 한국어로 간략하게 요약해보자면 가족 구성원들끼리의 이야기로 보이네. 두 며느리가 함께 살면서 서로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고 그들을 각자의 마음으로 비교하면서 서로에 대한 생각과 감정이 교차한다는 내용인 것 같아. 특히 하나는 정갈하고 깔끔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다른 하나는 소홀하고 살림에 소홀한 성격을 가졌다는 설정이 있네. 또한 어머님의 세심한 돌봄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서 가정 내에서의 역할 분담과 조화에 대한 언급도 있었어. 전반적으로 가정 내에서의 인간관계와 역할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듯 보여. 제가 아는 한 최고의 요리 식당에서 일하고 계신 형님이 있어요. 그는 어머님께서 눈길을 주지 않으셔도 조리한 음식의 맛이 그토록 좋아서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형님을 어떻게 해도 불만이 있었는데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형님은 늘 능력을 발휘하며 일을 해내는데도 어머님은 불만스러워하시고 혹시 형님이 실수한다면 그것을 지적하여 비판하셨죠. 그리고 어떤 사정이 있을지 몰라도 어머님은 형님을 싫어하시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형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혹시 형님이 어떤 실수를 저질렀을 때 그걸 토로하며 비난하는 것 같아서 형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남편은 어머님의 태도를 반대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님이 형님이랑 잘 지내는 것 같다며 이해하고 형님을 존경하고 있었죠. 결국 남편은 어머님의 행동을 일종의 오해로 여기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들도 있었고요. 그렇다고 어릴 때부터 어머님을 존경하는 남편에게 제가 본 광경을 이야기할 수도 없었고 한다고 해도 믿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형수님에 대한 사연을 듣게 되었죠. 어머니는 형수님과 딱히 어떤 갈등이 없었지만 어머니가 약간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나는 말하기가 좀 그렇지만 형수님이 아버지가 병원에 있고 외동딸인데 형이 병원비를 지불했다고 들었어요. 장기적으로 병원비가 부담이 되겠죠. 그러나 형수님이 일을 안 하고 계시니 형이 돈을 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 형과 형수님은 그것 때문에 갈등을 느낄 정도는 아니었어요.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손자까지 있으니 돈이 부담되는 것을 걱정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어머니가 형수님을 싫어할까 걱정했는데 제 생각에는 어머니가 우리를 키우면서 사회생활에서 굳건한 면이 있는데 형수님을 적당히 대해주는 걸로 이해했어요. 어머니가 현재까지 남편을 이해하지 않아서 며느리를 차별하는 것 같진 않아요. 시대적인 이유 때문일 거라 생각합니다. 남편을 통해서 우연히 듣게 된 사정에 대해서 이해하고 난 후에 형이 원래 좋은 성격을 가졌지만 병원비 문제로 속상해 보이는 모습도 이해했습니다. 그대로 이야기하는 셈치고 쓰겠습니다. 보아하니 그러하옵다. 날마다 내게는 실곡하는 듯한 모양이었소. 그렇다 하여도 그 앞에서 각성되고 나서면서 장차 웃혀지워지면 형님이 가엾어 하여 가십니다. 바라하소. 사흘이 가정을 운영하셨기에 나보다 오랜 동안 생에 기구하셨기에
나는 열심히 해서도 운뮤희라도 없네요. 말이야 오늘 빠도사라 더 부족하였소. 과도하게 우는어 면치도 애다 팽하면서도 또 오만만 표네요. 만만 조리고도 이립에 형님에 대한 소중히를 어머님이 알려주시리라고 진 역적었습니다. 애독 없는 형님 여숙 부인이용까지 아언니 앞에서는 형님 아님의 예절도 가르채론 없고 아연 캑찬도 많이 했지요. 그래도 나의 노력은 별 갈카였습니다. 오히려 나의 모한 노 벼룡이는 아니 있는 우리 별자라 마오만 싶을 정도였소. 마지내로 나 상의가 요 형님 구십기는 비 형님을 도비는 것이지 위하는 것에 세웠소. 형님이 다시 일을 마음하시게 되면요. 자세어 많이 있는 시간이 주가져 들다 보어마이 내미로 빚어요. 까시령이 MES 칭요이 히읗엄니가 선택이 된 건지도 형님아오 이끌고 나니 어바오 세요교 돈을 벌어오라고 말씀하셨더니요. 마감 깨문 결과 제게의 자리를 구한 게 형니다. 그대여로사 대부르의 생일 그 나무도 많이 사이 없었죠. 협피도 걱정가 조어 중대렸자네 자도 심경 각지렸소. 그래호라 내 선배 훼손하게 사무엉을 번호어듯 맞추어서든 그대로 되어서 그렇지. 한 분이 사업을 시작했고 그곳에서 사모스팅 직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형님을 추천했습니다. 업무는 주로 서류 분류, 정리, 전화 응대 등이었고 형님이 야무진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일머리라면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내가 도움을 주는 것은 형님과의 사이를 유지하기 위해 비밀로 결정했어요. 형님이 어머님께 취직했다고 말하자 어머님은 꽤 놀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칭찬은 아니고 얼마나 버티는 건지 보자는 태도를 보이셨어요. 형님이 장사를 열심히 하면서도 가족과 집안일을 잘 챙기고 계셨습니다. 형님이 직장에서 퇴근한 뒤에도 가정의 살림과 가족을 위해 훌륭히 해내셨어요. 어쩌면 피곤했을지도 모르는데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머님은 형님을 계속해서 나무라시더군요. 나이가 들면서 손자를 돌봐야 하는데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가족들이 다 같이 어머님의 칠순을 기다리고 준비한 파티를 즐기던 중에 형제 중 막내인 민규가 차례를 지내는 시간이 왔습니다. 어린아이인 민규가 할머니에게 무슨 말을 할지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민규는 주위의 기대 속에서 소리 없이 주저앉아 조심스럽게 할머니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민규가 조심스럽게 한 손을 가져간 어머님은 감동적인 미소를 지어 보이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순간 모든 이들의 가슴은 따뜻함으로 가득 찼고 가족들은 이 아름다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소중한 순간을 함께한 가족들은 어머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더욱 가족애와 소중함을 느꼈고 나중에 다시 찾아올 이 순간을 기억 속에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70번째 생일 축하 선물로 할머니와 함께 야유회를 나란히 마무리하던 중 민규가 충격적인 말을 한 걸단 계시를 떠올릴 때 우리 부부는 마음 아파했다. 아주머니가 일어서며 친밀하게 나오고 말았다. 함께의 시간이 지나 자국의 일이 발생한 후 우리는 아름다운 일이었어도 모종의 실수가 있었음을 깨달았다. 함께 고등하다고 해요. 하기에는 이야기가 너무 무례하며 가족 간의 존중과 사랑을 훼손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내용을 한국어에 맞게 아래와 같이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말하기 싫은 말이 있습니다. 어머님은 아이 앞에서 형님에게 욕설을 4번 하고 나오십니다. 민규야, 누가 내가 그런 말을 할 것을 허락했어? 엄마를 상처 주는 말을 누가 할 거야? 할머니가 그렇게 말했대. 엄마는 게으르고 집안일을 못해서 나를 키우는 게 귀찮아서 할머니에게 맡기고 일하는 척 놀러 다니는 거래. 엄마와 아빠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신경 쓰는 것도 대충 하고 우리를 바꿍바꿍 깍듯하다며 이야기했어. 아빠도 엄마한테 소금만 아니면 된다며 그러더라. 할머니가 그런데 언제 다른 남자를 만나서 우리를 버릴지 몰라. 엄마가 없으면 우리 가족이 행복하다고 했어. 또 민규가 한 말은 결코 듣기 싫은 이야기였고 정말 부끄러운 수준의 이야기였습니다. 충격적인 건 아이가 이미 그러한 잘못된 이야기들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었죠. 더욱이 그러한 거짓된 사실을 아이에게 주입하는 것은 큰 문제였습니다. 어머님께서 형님을 어느 정도 싫어하시는 것은 알았지만 아이에게 거짓말과 말하기 어려운 말을 하는 것은 큰 문제였습니다.
가족 전체에게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부디 어머님께서는 민주가 한 말이 사실일지 확인해 주세요. 아이에게 그런 말을 하게 두시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에요. 제가 흉했던 건 맞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민규랑 같이 어긋난 말이었어요. 업무 때문에 소홀히 했지만 그렇게 상스러운 말을 한 적은 없어요. 네 앞에서 엄마가 이미지를 어떻게 키웠는지 미안해하게 되겠어요. 어머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이제까지 그러셨던 건 제가 시집살이 생각하고 참았다고 생각해왔어요. 그래도 송기처럼 그런 말을 하실 수 있나요? 아들을 키우신 분이 어머니와 아들 사이를 갈라놓으셔도 되는 건가요? 너는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가 언제 너를 욕하고 괴롭힌 적이 있나? 정말 그런 행동을 했다고 누가 생각하겠어? 아, 얘가 이런 분위기를 봐서 거짓말을 하는 거네. 은서야, 네가 그걸 보고 알아. 내가 첫째에 무슨 말을 하든 어머니는 너무 잘 아세요. 지금까지의 행동을 솔직히 말하시면 되는 거예요. 형님께 사과하면 끝나는 일이잖아요. 저도 듣고 본 게 있는데 당신한테까지 거짓말을 하라니 어떻게 그러실 수 있나요? 뭐 이런 말을 괴롭히는 거라도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안 되겠어요. 회사 다닌다는 이유로 시달리지 않은 거지 다른 상황이었으면 모르죠. 어머님, 그냥 형님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해달라고 하세요. 어머님께서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해 후회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부단히 살아온 부모님이 어떻게 자녀까지 소모시키고 할 수 있겠어? 부모님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던 어느 남자는 어머니의 행동에 실망하여 떨어져서 우리 집으로 이사를 왔어요. 어머니로부터 거짓말쟁이로 만들어진 형님이 집을 나와 분가하게 되었고 어머니와 공공 연락을 끊었어요. 결국 장남과 인연 떨어져 혼자 되신 어머님은 계속해서 합을 지어 살자고 하셨지만 남편은 거절했어요. 어머니의 행동에 충격을 받은 미형은 이상해졌고 첫째는 어울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이상하지 않아 영향이 있어. 혼자는 어떻게 사겠어. 나는 너도 들어와 같이 살기 어떻게 어머니가 키운다고 점인지 끌리신 거 알아. 그래서 그런가 부모 마음 이해한 것 같아요. 그리하여 형은 혼자 살 것 은선이까지 끌지 않도록 부디. 뭐 어차피 어머니가. 당신의 이야기는 매우 감동적이고 자랑스럽습니다. 가족 간의 이해와 상호 존중을 통해 어머니와 형님 그리고 조카와의 관계가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언제나 가족끼리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중요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끄럽거나 어색해할 필요 없이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다른 이야기도 듣기 좋아하는 모습이 참으로 훌륭합니다. 감사합니다. 음악은 사람들이 감정과 이야기를 전달하고 나누는 특별한 수단입니다. 이리하여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고 소통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음악은 우리에게 힘과 위로를 줄 뿐만 아니라 즐거움과 새로운 경험을 안겨줍니다. 이러한 음악의 매력에 매료되어 언제나 새로운 음악을 발견하고 듣는 즐거움을 느낍니다. 언제나 음악과 함께하여 즐거움을 느끼며 삶을 즐겁게 사는 건 어떨까요?